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그 67페이지죠. 67페이지 보시면은 저번 시간에 수요의 가격 트레이스까지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급의 가격 트레이스인지 볼 건데 어때요? 5가지 탄력성이 있고 그 계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68페이지로 가시게 되면요. 자, 3번을 가시면 가격 탄력성이 결정 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수요의 가격 트레이스의 결정 요인.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결정 요인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수요자가 가격에 대한 반응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결정 요인이 뭘까? 자, 앞쪽에서 우리가 대체재와 보완재를 배우셨습니다. 자, 우리가 대체재가 많으면 탄력적이고요. 그 다음에 대체재가 적으면 비탄력적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회식 시간에 회식을 하실 때 소주에 이제 그 된장찌개까지 얼큰하게 치워졌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탄산음료를 시킵니다. 탄산음료 시켜서 아줌마 콜라 주세요. 콜라가 없대요. 사이다 달라고 하고, 사이다 없다, 환타 없다, 오란씨를 달라고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대체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체재가 많다는 건 선택의 폭이 넓거든요. 자, 그래서 얼마든지 갈 수가 있어요. 이동이 용이합니다. 수요자들이. 그럼 수요자들이 굉장히 탄력적이라는 거야. 대체재가 많을수록. 그래서 가격이 조금만 오르더라도 양을 확 줄입니다. 굉장히 반응을 해요. 그럼 대체재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탄력적이라는 거죠. 자, 근데 그럼 대체재가 많으면 탄력적이다. 탄력적이 됩니다. 근데 쌀이라는 건 거의 대체재가 없잖아요. 갈 데가 없어요. 그럼 어떻죠? 가격이 조금만 올리더라도 어떻습니까? 양을 조금밖에 못 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리해요. 수요자 아까 유리했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불리하다 보니까 자, 얘는 탄력적이 아니라 비탄력적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불리하죠. 그죠? 자, 그래서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재미있게 간다면 제 친구가 예전에 이제 제 얘기가 아니라 대학교 때 그 친구가 1학년 같은 대학교 1학년인데 경제학과 출신입니다. 친구가.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대체제를 배웠어요. 그죠?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여자친구가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7명이 있어요. 대체가 많죠.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유리하죠. 그래서 저는 대체제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막 전화를 하는데 한 여자친구가 헤어져! 했더니 딱 끊는 거예요. 너 왜 그래? 대체제가 많아.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대체가 많을수록 선택의 폭이 넓다는 거죠. 그렇다고 여자친구를 많이 만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만큼 대체제를 많이 만들어놔야 선택의 폭이 넓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체제가 많으면 탄력적, 적으면 비탄력적이거든요. 자, 그럼 우리 시험 문제 뭐가 정해졌나? 자, 할게요. 자, 지금 제가 여러 개를 나열시켰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시험 문제 유난히 잘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거 위주로 가셔야 되거든요. 그게 대체제예요. 대체제가 많으려면은 첫 번째, 우리가 용도 전환이 용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도 전환이 용이해야 된다. 자, 이게 이제 여기 중요해요. 대체제가 많아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전에도 나왔었고, 요번에 27회 때 작년이죠. 나왔던 것이 단기와 장기가 있어요. 그러면 장기가 단기보다 기간이 더 길게 주거든요. 그럼 대체적 이입이 더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일수록 더 이동이 용이하고 기간을 많이 주니까 이동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장기가 더 탄력적입니다. 그 다음 주거용 부동산하고 상고음용 부동산이 있어요. 상고음용.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거용이 더 대체재가 많죠. 자, 우리가 단독주택이 있으면 아파트가 있고 공동주택 또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또 오피스텔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동하기가 쉽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동하기 쉽다는 자체는 단독주택에서 아파트로 이사 갈 때 하루는 포장 이사가 됩니다. 이동이 유리하죠. 근데 주거용은 어때요? 상고음용은 어때요? 만약 여기가 지금 학원이라면 학원을 용도 전환을 해서 우리가 상급사지를 받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굉장히 상고음용은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자, 요겁니다. 세분화라는 단어가 있어요. 6번에. 자, 그러면 어떠한 재화가 세분화된다는 얘기는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재화, 일반 재화도요. 시장이 세분화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음식이라는 것이 밥만 있는 게 아니라 음료수도 있습니다. 자, 음료수는 과일 주스만 있는 게 아니라 탄산음료도 있죠. 그럼 탄산음료라는 자체는 콜라만 있는 게 아니라 사이다, 환타, 오란씨가 있어요. 자, 그러면 더 그 재화가 세분화될수록 어떻습니까? 그 재화의 범위가 좁아지거든요.
그럼 좀 더 동질화됩니다. 동질화되기 때문에 대체제가 많아지기 때문에 자 어떻게 돼요? 대체제가 많아지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 위주로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대체제가 많을수록 탄력적, 용도가 다양할수록 의료전에 용이할수록, 기간이 장기일수록. 자, 어떻습니까? 부동산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제에 비해서 대체제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개별성 때문에 다 틀리니까. 뭐 주택의 대체제는 뭐 서울역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원래는 비탄력적이에요. 근데 세분화될수록 우리가 어때요? 좀 더 그 주택이라면 주택도 지역마다 틀리죠. 전국이 있고 서울이 있고 부산이 있고 서울도 구마다 틀립니다. 동마다 틀리고 그 동에 있는 그 어떻습니까? 아파트마다 다 틀리죠. 그래서 그 평소에 32평 아파트다. 그럼 32평 아파트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다음 우리가 그 30평 아파트에 있는 만약에 자 어떻습니까? 301호와 302호는 거의 비슷하게 되는 거죠. 대체제가 많아지면 동질화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분화될수록 더 탄력적이며 자, 전체보다는 더 탄력적이다. 자, 재화의 가격 수지, 소득 수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비쌀수록 더 우리가 부동산은 비싸기 때문에 가격이 좀만 오르더라도 막 줄이죠. 자, 이건 좀 출제 빈도가 낮습니다. 그다음에 상품에 대한 일상생활 차지하는 중요도가 작을수록 더 탄력적이다. 쌀 같은 생필품 같은 건 어떻게 돼요? 사치품하고 생필품 봤을 때는 사치품은 꼭 필요하진 않죠. 가격 오르면 확 줄이거든요. 사치품이 더 탄력적이고 필수품이 비탄력적인데 잘 출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9번도 어떻습니까? 예전에 제가 개별 수요를 전체를 합치니까 시장 전체가 된다 했죠. 수평적 합기면서 더 탄력적이라는 자체도 이것도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가장 중요한 게 대체제입니다. 대체제 위주로 갈게요. 자, 그래서 자 페이지를 넘겨보시면은 74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74페이지. 그래서 기출문제 같은 거는 여기 좀 풀어드리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이제 보시게 되면 자, 탄력성에 대한 게 있어요. 탄력성이 이제 그 문제를 좀 선별해 본다면, 우리가 이제 공급의 탄력성이 있고 수요 탄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자, 우리가 75페이지로 가죠. 자, 이 문제, 이 교재 75페이지. 자, 거기 보시면은 7번 문제입니다. 자, 수요 가격 탄력성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 틀린 것은, 자, 1번이 정답이죠. 주거용과 상공용 중에서는 어떻게 돼요? 주거용이 더 탄력적이죠. 주거용 비동산에 비해서 특정 유조건을 요구하는 공업용이 더 탄력적이 아니라 주거용이 더 탄력적이다. 그렇게 봐야 되죠. 밑에 얘기는 다 얘기했으니까 가지고 가시고요. 자, 그 다음.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이제 볼게요. 이제 교재를 보시면은 페이지 67페이지를 가져서 자, 이제 공급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아직까지는 계산 문제가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다. 여기 갑니다. 그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자체는 자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가격에 대한 변화, 가격이 작이고 공급량이 반응해요. 수요의 탄력성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 변화율에 대해서 퍼센트, 공급량이 변화거든요. 공급량이 변화.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10%가 상승했는데 10%가 증가했다. 항상 얘는 비례관계니까 절대값을 씌울 필요 없죠. 1이 기준이죠. 10%가 상승했는데 뭐 20%가 증가했다. 이라는 것은 탄력적이고, 뭐 10%가 증가했는데 뭐 5%가 감소했다. 증가했다. 그럼 이건 반이니까 0.5니까 비탄력적이 돼. 1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건 아직 계산 문제가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자 보세요. 만약에 우리 이제 예전에 배웠던 게 가격과 양이 있다. 그럼 완전히 서 있다는 것은 공급곡선이 완전 우리 제로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혀 가격에 대한 반응이 없기 때문에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거죠. 누워있으면 어떻습니까? 완전 탄력적이 되죠. 완전 무한되다 보니까 완전 탄력적이 된다. 자, 이건 이제 수요랑 똑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자, 얘는 이제 여기다 그래프를 그리면 공급입니다. 자, 공급은 이제 수요는 단위 탄력적이 직각삼각선이 탄력적이었는데 얘는 탄력적이 약간 틀려요. 탄력적이 뭐냐면 원점을 지납니다. 원점을. 자, 원점을 지나서 가격하고 양이 있다. 그 원점을 딱 지나서 딱 중간이 이제 90도라면 45도 각도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는 가격 변화에 대해서 공급량의 변화가 똑같습니다. 얘가 기준이 돼요. 입설론 값이 1인 게 기준이 되죠. 그래서 단위 탄력적이 됩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가격과 양입니다. 그 다음에 가격과 양을 본다면, 자, 하나는 가파를 수가 있고요. S1이라면 S2, 그 다음에 S3는 완만합니다. 자, 탄력성은 자극에 대한 반응입니다. 자극은 같고 반응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가격이 상승하는 건 똑같은데 얘는 요만큼 늘리는 게 기준이라고 한다면 자 얘는 요만큼밖에 못 늘려요. 그럼 비탄력적이 되고 얘는 더 탄력적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요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밑에 넘기시면은 페이지 68페이지입니다. 자, 수요가 대체재의 존재가 가장 중요했다면 공급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생산비와 기간이에요. 그 생산비와 기간을 봤을 때, 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단기, 장기로 물어봐요. 자, 그래서 거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지금 2번 있죠. 2번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자, 장기고, 생산에 주어지는 기간이 길다는 겁니다. 주어진 시간이에요. 소요되는 시간이 아니라. 더 탄력적이고 장기 공급성은 더 단기보다 기울기가 더 완만하죠. 자, 그래서 단기와 장기를 봤을 때 단기는 너무 기간을 짧게 주다 보니까 자 어떻습니까? 이 핀마이크를 만드는 사람한테 야, 너 이 핀마이크 만들고 싶니? 네. 너 이거 한 달 안에 만들어봐. 그럼 한 달 안에 만들기 되게 힘들어요. 이거 공장 우리가 지어야 되고요. 자, 생산 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토지, 노동, 자본, 노동력 뽑아야 되고 이거 만드는 기계를 자본을 설비를 이제 사와 들여야 되거든요. 그럼 기존 생산시설 규모를 변경시킬 수 없는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공급하기가 어려워. 근데 장기는 야, 너 이 마이크 한 1년 안에 2년 안에 만들어 볼래? 자, 그럼 어떻습니까? 기존의 생산시설 외에 새로운 생산시설 추가 설치할 수 있을 충분한 기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는 탄력적이고 장기는 우리가 단기는 비탄력적이고 장기가 더 탄력적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걸 이제 보시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1번에 대해서보단 2번하고 이제 3번을 엮어보세요. 생산에 소요된 기간이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은 달라요. 자, 아파트하고 옷을 본다면 아파트는 만드는 생산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옷은 짧죠. 자, 그렇다면은 아파트가 더 못 만들어요. 그럼 비탄력적이고 얘가 더 탄력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단기, 장기 나오면 장기가 탄력적인데 생산에 소요된 기간이 긴 게 더 어려워요. 짧은 게 낫습니다. 그죠? 이렇게 탄력적이다. 그래서 기간이 긴 건 비탄력적, 짧은 건 탄력적이다. 그렇게 가셔야 돼요. 자, 그거 외에 다른 것들은 쉽게 접근합니다. 탄력적이라는 자체는 더 많이 늘리죠. 공급자 입장에서 더 많이 늘린다는 건 굉장히 좋거든요. 늘리니까. 기분이 좋으면 탄력, 기분이 나쁘면 비탄력적이에요. 그래서 자, 갑니다. 생산비가 급격히 상승해요. 시멘트 값이 올라가. 안 좋아. 더 비탄력적이고요. 자, 기간 얘기했고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4번은 이따 얘기하겠고 기술 향상이 빨라. 아, 좋아. 탄력적이다. 정부 규제가 많아. 그럼 공급하기 어려워. 비탄력적. 재화의 저장 가능성이 작고 저장 비용이 클수록 탄력적이 작아진다는 거죠. 비탄력적입니다. 어렵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장 공급수는 뭐 개별을 수평적으로 합쳐서 다 더 탄력적이라는 것은 수요랑 똑같아요. 자, 하나씩 2개 사고 4개 사면 5개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합치면 수평을 합쳤고 더 탄력적이 된다는 거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4번에 신규주택이 있는데요. 자, 들어보세요. 자, 신규주택이라는 것은 자, 신규주택은 아직 건설회사가 안 지었어요. 중고주택은 이제 리모델링을 하죠. 자, 신규주택은 토지를 또 확보해야 되고 굉장히 어렵거든. 그럼 공급하기가 어려워요. 생산하기가 어려우니까 비탄력적이고 중고주택은 리모델링 한다는 얘기 들으셨잖아요. 바로바로 리모델링 가능하니까 더 탄력적이다.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생산비와 기간이 중요하다면 우리가 74페이지 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74페이지로 가시면 자, 갑니다. 자, 가시게 되면은 우리가 5번 문제죠. 자, 주거 서비스 공급의 임대료 탄력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자, 용도 전환이 용이해. 공급이 아주 쉬워. 그럼 더 탄력적이 되겠죠. 1번이 정답입니다. 생산의 소진 기간이 더 길면은 더 오히려 오래 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비탄력적이다. 자, 단기와 장기 중에 단기는 장기보다 더 비탄력적. 건축 인허가 어려워. 건축 인허가 어리면 공급이 어렵습니다. 더 비탄력적이고 생산량을 늘릴 때 생산요소 가격이 상승한다. 생산요소 가격이라는 것은 앞쪽에서 배웠지만 생산비를 얘기합니다. 자, 토지 취득 가격이라든지 건축자재 가격, 노동자의 임금 같은 걸 얘기해요. 그럼 이게 상승하면 어려우니까 더 비탄력적이다. 그렇게 갔었어야죠.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끝내버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탄력성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가 이제 69페이지 가시면은 가격 탄력성의 계산은 자,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제가 그 최초값,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5% 가격 하라는데 7%가 증가했다는 건 7을 그냥 5로 나눠버리면 되거든요. 1.4가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최초값으로 하는 2번 문제 위주로 가세요. 최초값을 우리가 해서 저번에 한번 푸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계산 문제를 할 때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기업의 총수익과의 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박스에 나와 있는 거 아직 시험 문제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문제집에서 같이 연결시키도록 하고요. 자, 수요의 가격 틀어성과 기업의 총수익과의 관계로 가도록 하죠. 자, 오늘 이걸 가기 전에요. 좀 재밌는 것 쪽으로 좀 쉬어가는 코너입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가 탄력성과 기울기는 반대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거미집 모형이 나오면 탄력성과 어떻습니까? 기울기를 얘기를 하는데요. 자, 서 있는 정도가 이제 완전히 서 있어요. 서 있으면은 우리가 완전 비탈력적이라고 하겠죠. 누워 있으면 안탈. 그래서 여기서 일로 갈수록 비탄력적이 되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탄력적이 돼요. 탄력적. 자, 그러면은 자, 어떻습니까? 곡선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포. 자, 그럼 이쪽으로 갈수록 탄력적, 이쪽으로 갈수록 비탄력적이거든요. 서 있으면 짝대가 서 있으니까 비탄력적이 되고 누워 있으면 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반대로.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는 달라요. 자, 기울기는 서 있는 정도입니다. 밑변분의 높이기 때문에 자, 똑같은 거리라 그래도 어떻습니까? 자, 요거는 이제 요게 작고요. 이게 크죠. 그렇기 때문에 서 있는 정도가 크기 때문에 기울기가 안쪽 이렇게 올라갈수록 여기 서 있을수록 기울기가 크고 자, 기울기가 이게 작아요. 기울기와 탄력성은 반대입니다. 자, 그래서 자, 비탄력적 탄력적이 작으면 기울기가 크고요. 탄력성이 큰 탄력적이면 기울기가 작죠. 그래서 자, 이거를 기울기라고 하세요. 기울기. 그럼 서 있으면 키가 크다. 기울기가 크다. 누워 있으면 기울기가 작다. 그럼 기울기와 탄력성은 반대 관계다. 그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 두시고요. 정리해 두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이 이제 그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은 우리가 페이지 69페이지 하고 있죠. 자, 수요의 가격 탈성과 기업의 총수익과의 관계입니다. 자, 이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들어갑니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기업의 총수익과의 관계예요. 총수익과의 관계. 자, 그래서 탄력성하고 기업의 총수입은 어떤 영향을 또 주냐? 기업의 총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전체 면적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프로 본다면 자, 세로축이 가격이고 가로축이 양이다 라고 한다면요.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여기 500원짜리 빵을 10개를 구입하십니다. 그럼 기업의 총수입은 가격 곱하기 수량이 되거든요. 그래서 500원짜리 빵을 10개라는 것은 5,000원을 지불하시겠죠. 5,000원이 기업의 총수입이 되고 가격 총지출이 되며 자, 임대인은 임대료 수입이 되고 임차인은 임대료 지출액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 갑이라는 건설회사가 재밌게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여러분들 어떻죠? 자, 탄력적이라는 것은 얘가 만드는 주택이 됐던 아파트가 됐던 대체재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럼 수요자의 폭이 넓죠. 그래서 우리가 대체재가 많다는 자체, 제 친구, 여자친구가 7명 있다 그랬죠. 대체가 많아요. 선택의 폭이 넓죠. 자, 그러면 유리하거든요. 얼마든지 딴 데로 갈 수 있어요. 그럼 유리하기 때문에 기업가들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 기업가는 가격 정책을 어떻게 하냐. 나중에 프라이스 전략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이 마케팅에서 나오거든요. 가격 전략이. 그럼 가격을 올리면 안 사버려요. 가격을 내려야 내 걸 왕창 삽니다. 박리담회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럼 총수입이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저가 정책으로 가야 돼요. 근데 자, 만약에 비탈화 쪽이다. 그럼 대체재가 많이 없거든요. 있어도 저쪽에 하나 외곽에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수요자가 불리합니다. 그러면 기업가는 유리해요. 유리하죠. 그럼 어떻습니까? 가격 올려도 사거든요. 그럼 가격을 올리는 정책을 씁니다. 고가 정책을. 그러면 수입도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죠. 자, 그래서 이거 재밌게 갈게요. 여러분들, 제가 두 가지 편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자, 비탈화 쪽은 짝대기가 서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가격이 상승하면 수입도 늘어나죠. 떨어지면 수입도 감소합니다. 자, 그거 어려워요, 교수님. 그러면, 자, 우리가 재밌게, 비단은 좀, 비단이 좀 비싸죠. 비단 고가로 가세요. 그럼 비탄력 쪽은 고가, 탄력 쪽은 저가죠. 이렇게. 자, 그래서 거기 박스 보시면은 비탄력은 고가, 탄력은 저가. 이해 가실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 좌측은 염리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위 탄력 쪽이라는 게 있어요. 자, 저번 시간에 왜 직각 쌍곡선이라는 거 우리가 그렸었잖아요. 그래서 자, 서 있는 건 Y축입니다, 여러분들. 이 X축이겠죠. 그럼 가격과 양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직각 쌍곡선이 있다면 이게
두 점을 찍게 되면은 자, 중간에 있는 것이 똑같다라고 한다면 이 변화와 이 변화가 똑같아요. 자, 그럼 가격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가 같은 건 단위 탄력적이거든요. 그럼 단위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올리든 내리든 이 면적의 변화가 없습니다. 불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나올 가능성이 적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져가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길게요. 자, 균형점의 이동과 탄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이제 여러분들 처음 하실 때 어려운데요. 자, 위에가 완전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상대편이 비탄력적일수록 탄력적일수록 가격과 양은 어떻게 되느냐. 자, 완전이었을 때는 다 물어봐요. 그죠? 우리가 가격과 양. 근데 비탄력적, 탄력적이라 했을 때는 한쪽 가격만 더 물어봅니다. 그래서 자, 일단 균형점의 이동과 탄력성에서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급의 탄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요거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일단 공급의 탄력적이 완전 탄력적이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때 수요의 움직임을 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볼게요. 우리가 가격과 양이 있으면 공급이 완전히 서 있다는 건 공급이 어렵거든요. 그럼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완전 비 하겠습니다. 자, 밑에를 찍어버려요. 그러면 자, 수요가 증가하든 감소하든 어떻습니까? 가격만 변화가 있는 거지 양의 변화는 없어요. 그 완전히 서 있는 것은 밑을 찍으니까 어때요? 양이 변화가 없죠. 근데 가격은 변합니다. 가격 변화는 있다. 그렇게 가져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상대편이 만약에 가격과 양이다. 그러면 이제 상대편이 완전 탄력적이에요. 완전 완탈. 자, 그러면 옆을 찍어요. 그럼 이번에는 가격 변화가 없는 거죠. 근데 자, 수요가 변함에 따라서 양의 변환이 있습니다. 양의 변환. 양이 변한다는 얘기예요. 양은 변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을 찍으니까 가격이 없죠. 그래서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얘가 수요입니다. 그럼 공급에 대해서도 똑같아요. 공급이 증가하든 감소하든 양의 변화는 없고 가격 변화는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수요인데 공급에 따라서 공급이 증가, 공급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옆을 찍으니까 가격 변화는 없는데 양의 변화는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할게요. 수요가 됐던 상대편이 공급이 됐던 완전 탄력적으로 한번 보세요. 자, 일단 옆을 찍으니까 가격 변화는 없습니다. 양의 변화는 있는 거죠. 공급이 증가하면 양도 증가합니다. 수요가 증가하면 양도 증가합니다. 이렇게 하고요. 완전 비틀어적, 완전 비틀어적 밑을 찍으세요. 그러면 수요가 완전 비틀어적, 공급이 완전 비틀어적일 때 자, 어떻습니까? 상대편이 완전 비틀어적일 때는 양의 변화가 없어요. 가격 변화가 있죠. 공급이 증가하면 물량이 많으니까 가격은 하락하고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겠죠.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탄력, 비탄력적이라는 자체가 제가 밑에 탄력이 자, 어떻습니까? 완만하고 가파랐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얘기를 가지고 밑에 뭐 다 집어넣었으니까 여기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보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고 누워 있을 수 있는 상태에서는 한쪽이 변화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가격과 양입니다. 자, 가격과 양을 본다면 자, 우리가 만약에 공급이 완전 서 있어요. 공급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공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 이 자체는 양의 변화는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자, 우리가 이 수요가 증가하면은 가격은 급상승하는 거죠. 왜요? 이쪽으로 갈수록 비탄력적이라는 건 공급이 어렵거든요. 자, 이때는 우리가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상승이 맞습니다. 가격은 더 상승한다. 더 상승이 맞죠? 자, 그때 어떻습니까? 만약에 공급이 이제 쉬워져요. 공급이 쉬워진다는 것은 탄력적으로 바뀌거든요. 그럼 탄력적일수록 자, 밑에 제가 해설을 해놨는데 대체 사용 가능성이나 용도명을 얘기하는 법규가 많을수록 기울기가 급하고요. 자, 완만할수록 어떻습니까? 조금 더 밑에 보시면 신속하게 이루어지니까 가격 상승을 좀 억제하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 상승을 더 억제합니다. 더 상승하게 만들진 않죠. 그래서 우리가 가격은 좀 덜 상승하게 합니다. 덜 상승. 근데 탄력성만 시험에 나왔지 아직까지는 양은 안 나왔거든요. 그럼 양은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자, 양은 이 자체가 자극에 대한 반응이니까 탄력적을 얘기하거든요. 그럼 탄력적 할 때는 양은 더 증가하거든. 그럼 양은 반대다.
양은 더 증가하다. 그렇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 비탈력적일 때는 양은 조금밖에 못 증가하죠. 그래서 양은 덜 증가다.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반대편은 똑같아요. 그래서 헷갈리니까 그냥 우리가 공급이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수요가 증가할 때 가격도 오르고 양도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어떻습니까? 더 오르죠. 비탄력적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양은 덜 증가하고요. 탄력적일 때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수요가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공급이 증가할 때 가격은 더 하락합니다. 비탄력적일수록. 양은 덜이죠. 반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놈이 변할 때 다른 한 놈이 탄력적, 비탄력적일 때는 비탄력적일 때는 가파라요. 가격은 더 변하고 양은 덜 변한다. 탄력적일 때 만만할 때는 가격은 덜 변하고 양은 더 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염리 좀 한 번 한다고 되진 않죠. 그래서 자꾸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자, 나중에 기출문제로 도움을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그 양가로 5번의 경제지대와 전형수가의 관계는 요거는 이제 참고 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시험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지대론에서 연결을 해드리겠고요. 그 다음 이제 71페이지 가시면은 처음 하시는 분들이 거의죠. 그래서 어려운 게 이제 지금 양가로 6번에 수요의 수도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이 굉장히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계산까지 다 푼다는 자체는 굉장히 무리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자, 갑니다. 해보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수요의 소득 탄력성입니다. 수요의 소득 탄력성. 자, 의문의 소득이 자극이고요. 수요량이 반응이에요. 반응. 그럼 자극에 대한 반응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밑에는 그냥 약자로 합니다. 소득이 변할 퍼센트에 대해서 수요량이 변합니다.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정상제, 중간제, 열등제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소득이 증가하면 양을 늘리는 게 정상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탄력성은 1과 비교했지만 가격 탄력성은 얘는 0입니다. 방향을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건 똑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입셀론이 0보다 커요. 정상제가 되거든요. 정상제. 자, 우리가 우등제라고 하죠. 근데 소득이 낮은 사람이 선호하는 게 열등제입니다. 중고품 같은 거. 소득이 높으면 안 사요. 반대 방향이죠. 반대 방향이면 마이너스 열등제로 간다는 겁니다. 그다음 중간에 있는 제한은 소금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중간제는. 그럼 소금은 어떻게 돼요? 난 소득이 높아졌으니까 소금이나 많이 먹자. 그러진 않겠죠. 중간제라는 건 거의 제로입니다. 중간제는 반응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입셀론이 제로면 중간제가 됩니다. 소금 같은 거. 0이 기준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자, 일단 분모에 대한 분자니까 소득 변화에 대한 수요량이 변하겠고요. 자, 밑에 우리가 문제를 볼게요. 자, 소득이 10%가 증가했습니다. 증가했으면 자, 양이 8%가 증가했대요. 8%. 그러면 나눠버리면 돼요. 수요량과 소득을. 그러면 어떻습니까? 0.8이 되잖아. 거기 나왔듯이 플러스 0.8이니까 이건 정상제가 됩니다. 근데 자, 비탄력적, 탄력적이라는 건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냥 자극에 대한 반응이 조금밖에 안 되니까 비탄력적이다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열등제로 갑니다. 열등제는 반대 방향이에요. 그럼 가격이 우리가 아니 소득이 10% 5%가 증가를 했는데 자, 어떻습니까? 양이 줄었죠. 그러면 이건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2라는 자체는 열등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자극에 대한 반응은 더 한 거죠. 10%니까 5회. 그래서 탄력적이라고 하는데 비탄력적, 탄력적 그냥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안 나오는데 혹시라도 그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게 지금 3번입니다, 여러분들. 3번.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거는 천천히 좀 해드릴게요. 자, 제가 이제 8군데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오프라인 학원 선생님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겁니다. 아파트에 대한 가격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수요의 가격 탄력성하고 소득 탄력성을 연결시킨 거예요. 그죠? 그럼 무슨 말이냐? 자, 지금 아파트에 대한 건 똑같거든요. 그럼 아파트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8이고, 그럼 이거는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 됩니다. 수요량의 변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가격이 상승했어요. 10%. 그럼 우리가 10%다. 그럼 자, 요걸 구하고 싶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봅니다. 자, 우리가 항상 분수라는 것은 위에가 밑에가 엄마가 아이를 없습니다. 분자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요거에서 이렇게 됐다.
그럼 2, 3을 곱하면 돼요. 위에 거는. 그래서 3, 1을 곱하면, 자, 0.8에서 10%를 바로 곱해버리면 됩니다. 밑에 해설이 있지만 옆에. 그럼 당연히 양이 줄겠죠. 그러면 우리가 8% 양이 줄어들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런데 소득 탄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소득 때문에도 아파트의 수요량이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어떻게 돼요? 밑에가 이제 소득 탄력성이 0.5가 되고요. 자, 얘가 얘랑 곱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소득이 20%가 증가했습니다. 그럼 수요량이 늘어나죠. 수요량이 늘어나는 게 정상제죠. 이게 정상제네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소득 탄력성이 0.5고 소득이 20%가 증가했대요. 그럼 요걸 곱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수요량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자체적으로 이 0.5라는 것은 플러스니까 정상제가 돼요. 반이 같은 반응이죠. 그럼 요거를 곱하면 10%가 되거든.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8% 감소했는데 10%가 증가했대요. 그죠? 그러면 어떨까? 요거에 대한 차이죠. 그럼 실질적으로는 2%가 더 증가를 한 겁니다. 2%가.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자, 지금 여기에 가격 때문에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 8%가 감소했는데 10%가 증가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8%가 아파트 가격이 오르니까 떨어졌는데 오히려 소득 때문에 10%가 증가한 거래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거의 차이는 자 어떻게 돼요? 2%만큼 더 증가를 한 거죠. 그래서 더 증가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8명이 줄었는데 자 이렇게 할게요. 쉽게 수요가 8명이 줄었는데 다시 수요가 10명이 늘어났대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2명이 늘어난 셈이죠. 이렇게.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넘기시면 이제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가장 어렵습니다. 여기를 이제 장식할 건데, 자, 소득 탄력성은 그래도 조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아파트 가격이 올라서 내가 8명이 줄어들었대요. 그죠? 수요량이. 근데 다시 10명이 늘어났대. 그럼 2명이 늘어나는 셈이 되거든요. 그래서 2%가 증가했다. 자, 요거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 그 파트예요. 체크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이 72페이지 가시면 2번 수요의 교차 탄력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가 일단은 이 기본 강의가 아니라 요약 강의입니다. 그죠? 그래서 계속 반복학습할 수밖에 없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 생각을 하신다면은, 뭐 그렇다고 여러분 이 강의와 차별화가 아니라, 제가 지금 8군데 학원을 나가거든요.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오후 또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자 1년 동안을 공부를 해요. 기본서, 두꺼운 거, 그 다음에 요약집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강의가 제가 우리 팀이 처음 하시는 분들도 위주로 가거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럴 거예요. 아, 참 힘들다. 당연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1년을 준비하신 그분들보다 짧게 간다는 자체가, 그리고 뭐 자체적으로 우리가 기본서가 40강 되는데 지금 한 34강 정도 이렇게 잡혀져 있거든요. 그럼 감안하시고 나중에 다 됩니다. 계속 반복 학습하시고 나중에 제가 또 계산 야매 또 달인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들으세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여러분들 11월 달서부터 오프라인에 들으신 분들도 뭐 1, 2, 3, 4 가도 전혀 못 따라 들으시면 계세요. 그럼 대한민국 강사가 다 옆 강의를 해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반복한다고 생각하신 다음에 들으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뭐 지금 상황에는 어떻습니까? 아주 기초적으로 강의한다면 또 강의가 좀 공부를 좀 하셨던 또 재수생분들 힘드실 거고. 그래서 제가 좀 강의가 힘듭니다. 그래서 최대한 화이팅 하시고 저한테 맡기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우리 강의가 또 문제풀이 반도 있고 또 나중에 또 강의가 또 개설이 또 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힘을 내십시오. 자, 요거에 대한 거는 이제 나중에 기출 문제를 풀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떻게 가느냐 방향을 알려드릴 거고요. 72페이지가 좀 어려워요.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너무 힘이 빠질까봐. 자, 그래서 수요의 교차 탄력성입니다. 자, 이제 요거랑 가격 탄력성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요거랑 이제 비교를 해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할 것이냐. 자, 교차 탄력성이라는 자체는 해당에 대한 가격 때문이 아니라 다른 재화의 가격이에요. 교차가 이제 크로스인데,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좀 어렵게 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얘는 다른 재화의 가격과 그 수요량에 대한 당해 재화예요. 그래서 밑에는 이제
어떻습니까? 그냥 XJ, YJ라고 할게요. 그럼 XJ가 다른 재와의 가격이라면 다른 재와의 가격에 대한 변화율 퍼센트죠. 그럼 YJ가 다른 재화란 말이에요. YJ의 수요량에 대한 변화가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 조금 아까 소득보다는 좀 어려울 겁니다. 소득도 좀 어렵다고 판단하시죠. 여기 이제 눈높이로 가려고 합니다. 자, 그런다면 자, 지금 대체재, 독립재, 보완재라는 게 앞에서 독립재라는 얘기는 제가 안 했었죠. 대체재, 보완재가 잘 나오니까. 그래서 이걸 한번 볼게요. 천천히 들어보세요. 자, 만약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자, 빌라 수요량이 늘어났다. 빌라 수요량이.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대체재죠. 자, 우리가 연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게 나중에 제가 또 자료를 드리겠지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해서 아파트에 대한 수요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상식을 본다면 아파트 수요가 줄면 빌라 수요가 늘어나죠. 근데 지금 물어본 건 가격입니다. 가격대 수요량이에요. 이 관계가 교차 탄력성이거든요. 다른 재와의 가격에 대한 해당 재와. 자, 그러면 이게 같은 방향이거든요. 그럼 입셀론 값이 우리가 0보다 큽니다. 플러스가 되니까 대체재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만약에 자, 보완재는 이런 것들 들면 좋죠. 커피라는 부동산하고 설탕이라는 부동산이 있어요. 자, 보완재는 함께 있을 때 효용이 커지죠. 그래서 커피의 가격이 상승해봐요. 그럼 커피 안 사 먹습니다. 수요량을 줄어들어요. 그럼 설탕 수요량이 같이 줄죠. 그럼 우리가 수요 대 수요로 본다면은 같이 움직이니까 보완 관계죠.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건 가격입니다. 가격 대 수요예요.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이건 입셀론 값이 마이너스가 되니까 보완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는 게 보완재고, 아까 소득에는 열등재였어요. 그래서, 자, 열등재가 있고, 보완재가 있다. 그럼 열등재와 보완재는 항상 마이너스다.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따라보세요. 여보. 자, 이번 달도 우린 마이너스야. 큰일 났다. 그럼 열등재와 보완재는 마이너스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얘는 보완재다. 이렇게 해서 본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커피와 소금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소금 타먹는 사람 없죠. 그럼 커피에 대한 가격이 상승했더라도 소금량은 수요량이 불변입니다. 전혀 이제 수요량이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건 입셀론 값이 아예 제로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뭐 계산 방식이 잘 안 나와요. 나온 다음에 이제 대체재 위주로 나오고 보완재인데요. 자, 그렇다면은 갈게요. 1번 갑니다. 자, A 부동산이 가격이 10%가 상승했어요. A 부동산. 그럼 딱 맞네. 아파트와 빌라. 그럼 얘기해 보세요. 아파트의 가격이 10%가 상승했더니 아파트를 줄였어. 근데 빌라 늘렸어. B에 대한 수요량을 늘어났다는 거죠. 몇 퍼센트? 우리가 5%. 그럼 이거는 계산하면 플러스 0.5잖아요. 플러스니까 대체재가 되는 거죠. 물론 앞에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 적기 때문에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상관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어떻습니까? C라는 부동산과 D라는 부동산이 있어요. 그럼 C에 대한 가격이 만약에 5% 상승하면 C 수요를 줄여요. 그랬더니 D 수요도 줄어들었대요. 아, 이거 보완관계예요. 그죠? 그럼 이게 반대 방향이잖아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20을 5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4가 되거든요. 그럼 여보, 이건도 마이너스야. 보완재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보완재도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가격 탄력성을 같이 내서 힘들어요. 자, 갑니다. 자, 아파트에 대한 수요 교차 가격 탄력성 0.6이다. 연립주택에 대한, 자, 연립주택의 가격에 대한 수요 교차 탄력성이라는 것은 연립주택 가격에 대해서 수요량에 대한 변화에 대한 교차 탄력성이에요. 0.8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체재라는 걸 배우셨잖아요. 자, 그러면은, 자, 아파트가 가격이 5%가 상승한다는 건 이해 가셨죠? 그러면 0.6이니까 밑에 보시면은 어떻게 돼요? 양은 3%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가격이 상승해서 3명이 줄어드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대체재 때문에 빌라 가격이 상승하니까 오히려 빌라는 줄이고 아파트의 양이 8%가 증가해서 8명이 더 증가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0.8이니까 어떻습니까? 연립 가격이 10%니까 곱하면 8%가 증가한 거거든요. 아파트에 대한 게. 그래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8% 증가하는 건 8명이 더 증가한 거거든요. 그러면
3명이 줄었고 4명이 더 증가했다는 건 결론적으로 5명이 증가, 5%가 더 증가한 거죠. 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참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기출 체크를 보시게 되면은 아파트에 대한 수요 공급의 탄력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일단은 어때요? 2번 같은 거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소득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 맞죠? 그 다음에 1번하고 3번을 묶으시면 공급이 증가했든 수요가 증가했든 상대편이 비탄력적입니다. 한 놈이 변할 때.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은 더거든요. 더. 그럼 공급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더 내려가겠죠. 수요가 어때요? 증가하면 가격은 더 상승한다. 그 다음에 이제 4, 5번과 묶어보세요. 4, 5번에 이제 제가 완전 비탄력적과 완전 탄력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서 있거나 완전히 누워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자, 그럼 우리가 4번에 자,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에요. 그럼 가격과 양이 있다. 공급수는 완전히 서 있다는 거죠. 완전 비. 밑을 찍거든. 그러면 양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가격 변화는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수요가 증가를 합니다.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가격은 변하지 않습니까? 가격은 상승을 하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이렇게 됩니다.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이래요. 수요가. 그러면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라면 여기를 찍거든요. 완탈은. 어플. 완전탈. 그럼 가격 변화가 없거든요. 가격 변화가 없습니다. 가격 변하지 않는 게 맞잖아요. 공급이 증가하면 굳이 그려본다면 공급이 증가하면 양은 증가하겠죠. 이렇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이번 문제 같은 거는 뭐 여러분이 이 중간점이기 때문에 이거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나중에 어차피 문제풀이반 때 해드릴 테니까 이거는 어떻습니까? 시험이 잘 안 나온다. 이렇게 하고. 자, 3번 같은 건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이 증가하는 건 우리가 정상제잖아요. 1번이고 4번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아까 풀어봤던 문제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6번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풀었던 거랑 비슷하고요. 7번 풀었고, 그 다음에 이제 8번도 아까 완전탈, 완전 비탄력적 있죠. 그래서 상대편이 완전 비탄력적은 양의 변화가 없고 가격 변화가 있다. 완전 탄력적일 때는 가격 변화가 없는데 양의 변화가 있다. 이렇게 해서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같은 경우는 한번 제가 풀어드릴게요. 자, 9번. 자, 9번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탄력성을 본다. 자, 그럼 수요의 가격 틀었어. 자, 수가는 가격 틀었습니다. 탈. 자, 그럼 어떻습니까? 얘는 자, 임대료가 10%가 상승했대요. 가격이. 근데 양이 5%가 감소했죠. 그럼 나눠버리시면 돼요. 그죠? 마이너스 상관없습니다. 우리 절대값을 씌우니까. 그럼 0.5라는 자체는 1보다 작으니까 비탄력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계산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소형 아파트가 10% 상승했더니 오피스텔 다른 수요가 늘어났다. 이건 대체제거든요. 그래서 같이 움직이니까 대체제다. 그렇게 가지고요. 자, 10번도 약간 시간이 걸립니다. 아까 얘기했던 교조 탄력성 같은 거 얘기했으니까 여기 풀어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볼게요. 자, 그러면은 자, 어떻습니까?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했던 거 우리 강의 자체가 이제 다시 한번 훑어드리는 그런 순서를 좀 가질게요. 그래서 여기 이제 탄력성이라는 게 어렵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신다면, 자, 67페이지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잖아요. 남아있는 시간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67페이지 가시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에 대한 공급량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 계산 문제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까 제가 해드린 거 보시고요. 자, 수요의 탄력성은 가장 중요한 게 대체제입니다. 대체가 많을수록,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장기일수록, 자, 그 다음에 주거용일수록, 그 다음에 세분화될수록 이렇게 가져가시고요. 자, 공급은 생산비와 기간이에요. 그래서 자, 기분이 좋으면 탈, 나쁘면 비탈. 근데 단기 장기로 봤을 땐 장기가 탄력적이지만 생산의 소된 기간이 길면은 더 비탄력적이다. 신규주택이 더 비탄력적이죠. 재건주택보단. 자, 이렇게 해서 잡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기시면 뭐 탄력성에 대한 계산 문제는 제가 최초값만 잡으라고 했습니다. 2번. 뭐 1번은 우리가 풀어봤던 그냥 가격이 5% 하락했더니 양이 7% 증가했다. 나눠버리면 돼요. 1.4가 되죠. 그 다음에 중간점이나 뭐 기가 말 잘 안 나와요. 제가 유학집에 해둔 거는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이해를 하시라는 거지 잘 출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풀어드리려고 하고요. 그
그 다음에 기업의 총수익과의 관계. 탄력적이면 대체제가 많습니다. 수요자 선택의 폭이 넓어요. 기업가가 불리하거든. 가격이 저가 정책을 쓰고. 비탄력 쪽은 수요자가 불리해요. 그죠? 그러면 기업가 유리하니까 가격을 올리면 사요. 그러니까 가격을 올리니까 고가 정책이다. 그러면 비탄력 쪽은 딱지가 똑같이 오르니까 가격이 상승하면 수입도 증가한다. 그럼 어떻습니까? 비단은 고가니까 비탄력 쪽은 고가, 저가는 우리가 탄력 쪽은 저가. 밑에 계산 문제는 아직까지 출제가 안 됐습니다. 나중에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상대편이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건 밑을 찍으니까 양의 변화는 없다. 네, 가격 변화는 있다. 완전 탄력적은 어떻게 돼요? 한 놈이 변할 때 한 놈이 완전 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 변화 없지만 양의 변화가 있다. 근데 어떻습니까? 밑에 가시면은 한 놈이 변할 때 한 놈이 탄력적, 비탄력적일 때는 달라요. 완전일 때는 하나가 불변이죠. 그럼 비탄력적 가파르다? 가파르다는 것은 우리가 곡선이 기울기 가파르다는 얘기예요. 그럼 가격은 더고 양은 덜이다. 그 다음에 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은 덜인데 양은 더다. 자, 탄력적은 이 양을 얘기를 하거든요. 비탄력적은 양은 덜. 그 다음에 탄력적은 더 이렇게 많이 증가하죠. 근데 가격은 거의 반대다. 아직까지는 최근에도 양은 안 나왔고 가격 위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경제적 지대와 전용 수익과의 관계는 지금 보지 마십시오. 나중에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소득 탄력성이라는 자체 밑에 1, 2, 3번 했었죠. 연습하셔야 됩니다. 소득이 늘어나면 양이 늘어나는 게 정상제다. 플러스니까 정상제. 소득이 늘어나면 양이 줄어드는 건 마이너스다. 그 다음에 중간재는 제로다. 중간재는 잘 안 나오고 우리가 소득 탄력성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정상제 위주로 좀 계산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가격과 소득 탄력성 정상제 위주로 가니까 기출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게 교차 탄력성입니다. 자, 교차 탄력성이라는 자체는 다른 재화에 대한 가격에 대한 해당 재화예요. 탄력성이라는 자체는 해당 재화에 대한 가격, 해당 재화 수요량이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문제를 밑에 같이 풀면서 갈게요. 자, 그러면 아파트 가격 상승했더니 빌라 수요가 늘어났대요. 그러면 같이 움직이니까 대체제가 돼서 플러스가 되죠. 자, 커피 가격 상승했더니 설탕도 줄었대. 반대 방향이니까 보완제가 되고. 자, 그러면 우리가 1번에 가시면 아파트 가격 상승했더니 빌라가 5% 증가했다. 그럼 어떻습니까? 같이 움직이죠. 그러니까 플러스 0.5 대체제가 되고. 자, C가 가격 상승했더니 D가 양이 줄었다. 그럼 반대니까 마이너스 4가 돼서 보완제가 되죠. 자, 아파트에 대한 수요 가격 탄력성이 0.6이다. 그럼 이제 빨리 가격을 찾으셔야 됩니다. 5%가 곱하셔야죠. 그러면 3%가 감소했죠. 연립주택에 대한 아파트의 수요 교차 탄력성은 연립주택에 대해서 아파트의 수요량에 대한 변화를 구하는 거예요. 0.8이니까 플러스니까 대체제잖아요. 연립주택이 대체제네요. 연립주택 가격 상승이 10% 상승하면 당연히 아파트의 양은 늘어나겠죠. 근데 교차 탄력성이 0.8이니까 탄력성하고 가격을 곱해버리면 8%가 증가한 거지. 그러면 가격에 의해서 아파트 가격에서 3명이 줄었는데 자, 연립주택 가격이 상승했더니 어떻습니까? 아파트가 8명이 늘어난 거야. 그럼 3명이 줄었고 8명이 늘어났다? 통합하면 결론적으로 5명이 증가한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바랍니다. 그래서 탄력성이라는 자체를 엮어서 우리가 이 수요 공급에서는 문제가 나온다면은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나와요. 그래서 문제 비중을 그렇게 투자론 같은 거는 7, 8문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려워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랑 화이팅 하시고 문제 기출 문제에서 조금 더 다루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요공급을 좀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요공급 마치고요. 다음 시간은 부동산 경기 변동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